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SK텔레콤의 에이닷이라는 대표적인 AI 브랜드에서 에이전트 개발 쪽을 좀 담당하고 있는 이정용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제 경력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 AI 쪽 한지는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거의 데이터 시스템이나 플랫폼 쪽 개발을 담당하던 개발자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쪽을 하다가 뭐 이제 사실 AI 광풍 불고 휩쓸리면서 저도 같이 휩쓸렸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한 3년 전부터 해서 AI 에이전트라는 거를 이제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제가 저보다도 더 전문가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한 3년 동안 에이닷에서 에이전트라는 걸 개발하면서 이제 고민했던 이런 사항들을 같이 나누고, 예, 서로 이제 디스커션하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에이전트를 개발한 데 있어서 에이닷에서는 일단 올해,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죠. 그래서 요때 해서 이제 주로 초점을 맞췄던 거는 이제 멀티 도메인에서도 심리스하게 하나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 도메인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에이전트를 개발해 보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주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화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서 개인화는 나 뭐 좋아해, 그러니까 그거 기억해 줘, 그러고 나면은 뭐 그걸 나중에 추천해 준다든지 이런 개인화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A- 뭐 BTB라든지 팀앱, 그리고 이제 단일 그 전화 앱, 이런 여러 군데 그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에이전트들에서 그 사용자와 인터랙션에서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그 단일한 에이전트처럼 다양한 도메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개인화를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그 전화 회사다 보니까 이제 요 주제는 사실 오늘은 좀 말씀드리지는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전화 데이터랑 연결을 해서 뭐 통화 요약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용자들한테 어떤 것들을 제안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는 주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통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량 LLM 모드냐 이런 걸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느냐도 하나의 주제이긴 한데, 오늘 주제는 주로 이 첫 번째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면은 꼭 하나의 에이전트만이 아니라 이제 뭐 되게 다양한 에이전트를 만들어요. 지금 팀앱에 들어가 있는 에이전트, 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화에도 에이전트가 하나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닷이라는 그 브랜드로 있는 에이전트도 하나 있죠. 그 저희는 이제 프라이머리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이런 에이전트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요 컴포넌트는 저희가 이제 뭘 만들 때 항상 요 5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플랫폼은 이 5가지 컴포넌트를 주거든요. 이제 그 위에 LLM이나 모델러들이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정의하고 그걸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화나 인터랙션을 항상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메모리 영역이 좀 공통적으로 항상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 의도 파악하기 위한 기능이 이제 퍼셉션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 인풋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플래닝을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실제 액션으로 처리해주는 이제 번역기들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LLM 말고는 이제 NLU 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가 현재는 이제 이런 걸 LLM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주로 그 미션으로 보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올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다중 에이전트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BTB에 들어가 있는 에이전트, 뭐 아니면은 날씨, 일정, 이런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다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다 따로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묶어서 이제 다중 도메인에서 사용자의 발화를 처리해 줄 거냐를 좀 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오늘 저녁 일정 장소로 길 안내해 줘. 그러면 이제 TV 에이전트랑 그다음에 이제 일정 에이전트가 그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협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이 이미 뭐 저희가 새로 개발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채택을 했던 패턴은 오케스트레인 워커스라고 해서 결국 그 조율자랑 실행자 에이전트를 분리하는 이런 방식을 주로 많이 취했고요. 대신 이제 뒤에 원래 이벨리에이터 옵티마이저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기술을 되게 쓰고 싶었는데 나중에 좀 말씀드리지만 어떤 저희 성능적 한계 때문에 좀 쓰지는 못하게는 됐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한 오케스트레이터 앤 워커스라는 패턴을 저희 나름대로는 정의해서 이제 에이전틱 워크프로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내부의 기술적으로 이렇게 정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프라이머리 에이전트, 그러니까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전담하는 에이전트와 그 다음에 그 단위 도메인 아니면 단위 역할 그런 것들을만 전담하는 에이전트를 분리하겠다는 게 기본 컨셉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사실 과중한 업무가 이제 프라이머리 에이전트 쪽으로 많이 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A랑 B랑 C랑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중재자가 C라고 하면은 모든 그 대화의 그 이해도는 다 C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하게 돼요. 나머지 A, B는 이제 그 액션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A, B 에이전트가 액션을 잘 할 수 있게 발화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들은 전부 이제 오케스트레이터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LLM 가지고 개발을 할 때는 단일 LLM에다가 거의 모든 기능을 다 때려 넣어 봤어요. 뭐 이렇게 넣어 봤더니 실제로 뭐 한 20여 개 정도의 기능 액션 이런 것들이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이제 굉장히 동작하는데 이제 문제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든 에이전트 일정을 좀 처리하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날씨에 맞는 일정을 서제스트하는 것들을 좀 넣어보자 이런 기능이 만들어지면은 이 날씨랑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일정의 기능만 확장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게 날씨에 대한 건지 아니면 일정에 대한 건지 분류하는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도메인을 건드렸는데 전 도메인을 다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너무 운영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기로 한 거는 그러면 오케스트레이터가 말을 다 전담을 해주고 이제 나머지 액션 에이전트들은 그냥 그 단순 발화 하나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쪽으로 이제 그 수정을 해보자라는 것들을 좀 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서브 에이전트라고 이제 부르는 애들은 복합 발화, 그러니까 저희 멀티턴 발화를 이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멀티턴까지 다 이해해서 말을 바꿔갖고 이제 서브 에이전트한테 그 알맞은 액션으로 전환을 해주도록 좀 설계를 했어요. 이제 기존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예를 들면 이제 일정 에이전트가 검색까지 해야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려면은 사용자가 알아서 검색을 해야지 하고 검색 에이전트를 골라서 이제 발화를 해갖고 거기서 이제 물어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좀 됐었는데 이제 현재 에이전트 이제 구조는 지금처럼 좀 이제 좀 분할을 다 시켰죠. 특히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를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리플렉터, 액션 플래너, 뭐 익스큐터라고 해갖고 이제 한 3단계 정도로 나눴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회고 단계, 그 리플렉션 단계가 있는데 이 리플렉션 단계에서의 제너레이터를 두려고는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답변 품질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성능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응답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저희가 하는 그 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한 3초에서 5초 이내에 응답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그 뒤에 그런 애를 붙이게 되면은 전체 응답 성능이 뭐 2배, 3배까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리플렉터랑 이제 플래너, 이제 엑스큐터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 플래너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이라고는 어떤 거냐면은 오늘 날씨에 어울리는 음악 틀어줘 이런 게 나오면은 날씨 에이전트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음악 에이전트 그 날씨를 찾아와 갖고 음악 에이전트한테 예를 들면 오늘 같으면 맑은 가을 날씨에 어울리는 음악을 틀어주세요라고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맞닥뜨리는 질문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냐 하면은 뭐 내가 좋아할 만한 음악 틀어줘 아니면은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이 뭐야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다에서 이제 음악 같은 게 틀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맞닥뜨리면은 그러면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을 번역을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아이유 노래가 나오고 있으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아이유 음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바꿔갖고 음악 에이전트한테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이제 디바이스 컨텍스트 상황, 그 다음에 이 사람 과거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이제 말로 바꿔주는 애가 앞에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리플렉터라는 애가 붙었고 얘가 이제 언어 번역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 번역이라는 게 이제 말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액션 플랜한테 보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에이전트한테 보낼지에 대한 그 워크플로우를 잡아줘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네스티드 제이슨 형태로 좀 돼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DAG 같은 그 플로우를 그 제이슨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에 이 제이슨을 이해해서 하나하나 각 그 서브 에이전트한테 호출을 하는 이제 엑스큐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오늘 얘기 드릴 내용 중에 저희 내부 컴포넌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건 이제 간단한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저런 바라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히 그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건 예제이기도 하지만 풀고 싶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 그러면 기억을 했다가, 저는 사실 제 아이들 학교나 이런 걸 다 넣어놓거든요. 그렇고 나서 우리 아들 학교로 길 안내해줘. 그러면 이제 기억을 끄집어 와서 길을 안내를 해주죠. 이제 티맵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할 수 있기를 좀 원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복합 바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날씨와 일정 이런 건 이제 패러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패러렐 진리를 했을 때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 식사 일정 장소까지 얼마나 걸려? 이거는 이제 사실 일정 에이전트한테 오늘 저녁 약속 장소 알려줘를 보내고 그걸 이제 그러면 어디라고 지금 사실 여기면 이제 코엑스라고 알려줄 거고요. 그러면 코엑스까지 얼마나 걸려를 티맵한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시퀀셜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검색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바라를 검색으로 보내고 나머지 바라는 액션으로 보낼까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싶었고요. 뭐 밑에 뒤에서부터는 이제 뭐 일반적인 멀티턴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건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 에이전트는 멀티턴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라를 이제 그 바꿔갖고 서브 에이전트가 이해하게 만들지 이런 문제를 풀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아까 일반 바라들이 있는데 그 뭐 이렇게 제네레이션 하는 거죠. 삼행시 같은 거 알려줘. 이런 것들은 진짜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것들이 좀 풀고 싶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걸 이런 바라들이 들었을 때 실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히 표시를 했고요. 실제 이 동작 바라 방식이 저희가 이제 구현한 전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바라가 오늘 뉴스 알려주고 내일 좋아할 만한 음악 틀어줘. 그러면은 이제 실제 이 사람의 기억 속에서 이 사람의 선호도라든지 그 이 바라와 연관도가 높은 그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실제 여기서는 이제 1990년대 발라드를 좋아한다는 거를 언젠가 얘기했다는 예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리플렉터라는 애는 이제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 오늘 뉴스 알려주고 하고 이제 뒤에 선호도를 붙여버리죠. 그래서 1990년대 발라드 스타일의 노래 중 내가 좋아할 만한 곡 틀어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실제 액션 플래너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네스티드 제이슨 형태로 전환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 서브 에이전트한테 이제 그 호출해 주는 거는 익스큐터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 뒤에부터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제 것 중에서 사실 이걸 구현하는 데서 제일 어려웠던 역할은 액션 플래너 쪽이 아니었어요. 액션 플래너는 모델로 따지면은 한 32B 모델을 가지고 구현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응답 속도도 뭐 0.5초 이내로 그 네스티드 제이슨을 생성하도록 구현이 돼 있어요. 근데 앞에 자연 발화를 가지고 다시 자연 발화를 만드는 애가 리플렉터인데 얘는 사실 되게 큰 모델을 써야 됐었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초 이상의 응답 성능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서 그 소요되는 시간이 익스큐터까지 다 합치면은 뭐 3초에서 5초까지도 걸리는 좀 그런 현상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는 좀 빠르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이제 전반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면은 뭐 이제 별론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메모리에 반영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와서 실제 다른 데이터를 추천해 주는 것들을 좀 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컴포넌트들,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 저런 오케스트레이션 기능들이 있으면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 뒤에는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서 그래서 이제 좀 간단히 그냥 예시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풀고 싶었던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푸는 문제들은 사용자가 말을 할 때만 대답을 하는 에이전트였어요. 근데 원래는 스스로도 판단하니까 에이전트가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게 필요할 텐데 뭐가 필요할 텐데 하고 직접 다시 발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아까 브레인 영역은 LLM이 지금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LLM 같은 경우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상.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지? 요즘 물론 이제 멀티모달이 나와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반응도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그런 건 너무 리소스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연속적 이벤트를 계속 인풋을 넣어서 반응을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로 했는데 그걸로 주로 본 것들이 이제 타임라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임라인을 저희가 어떤 것들을 가져다가 좀 많이 만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이고 뭐 이런 쪽이 오래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통화 얘기라든지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 순으로 배열하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간에 따른 이벤트를 어떻게 사용자들한테 이제 적절한 시간에, 그러니까 이걸 TPO라고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할지를 이제 결정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중간에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시간성 데이터를 이제 템포럴 메모리라 해서 이제 붙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그 필요한 시간에 서제스트를 하겠다는 게 저희의 이제 생각이고 이런 걸 가지고 만든 시스템이 이제 브리핑이라는 서비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메모리에다가 넣는 작업들을 좀 해왔고요. 근데 이제 메모리도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좀 잡는 방법은 뭐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어서 이제 롱텀 메모리, 숏텀 메모리라고도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걸 이제 용어로는 시멘틱 메모리랑 에피소딕 메모리라는 걸로 좀 분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딕 메모리는 지금 나랑 인터랙션하는 어떤 이벤트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시메틱 메모리는 사용자가 어떤 사람이다, 뭐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이 두 가지 영역을 분리해서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관리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여기 한 네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카테고리를 이제 좀 쪼개 놓은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류 안에 들어간 기억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를 정의하는데 대신 이거를 그 기억을 잊어버려야 될 시간까지 이제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구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넘어오긴 했는데 이제 이 뒤에는 사실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리플렉터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빨리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티맵 쪽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아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같은 것들이 여기도 그대로 구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메모리나 아까 말씀드린 그 메모리 같은 영역 아니면 리플렉션 영역 같은 거를 다 제외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개인화가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리플렉션 영역도 굉장히 작은 그 영역만 하고 액션 플래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고 실제 여기 들어간 모델은 굉장히 작은 모델을 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티맵에서 그 요구하는 응답 성능은 0.5초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0.5초 안에 답변이 나오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7B 모델, 에이다덱스 7B 모델이 들어가 있고 이제 현재 아마 이제 지금은 거의 100% 업데이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LLM 베이스로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이제 좀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액션 플래너 라이트라는 게 들어가고
익스큐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밑에 내비게이션 에이전트라든지 전화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전체 플로우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그 내비게이션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플로우로 동작을 한다는 걸로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